트럼프 대통령이 북핵 문제에 대해 평화적인 해법을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같은 내용은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에 대한 브리핑에서 나왔습니다. 미국 내 최초의 일본군 위안부 기린비가 세워진 지 7년이 지났습니다. 오늘 이 기린비가 들어선 팰리세이드 파크 도서관에서는 펠팍 위안부 기린비 7주년을 기념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지난 주말 플러싱 퀸즈 칼리지 아웃도어 필드에서는 35회 미동부 추석 대잔치를 겸한 21회 고국 농수산물 박람회가 열렸습니다. 뉴욕에서 펼쳐진 추석잔치 한마당 전해드립니다. 인천공항에서 미국행 비행기에 몸을 싣는 승객들은 보안 인터뷰에 따른 시간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국토교통부와 항공사가 미국행 승객들을 위해 이른바 찾아가는 보안 인터뷰를 진행합니다. 뉴욕시 재산세가 지역에 따라 차별적으로 책정되고 있다는 논란이 사회적인 이슈로 번지고 있습니다. 차별적인 책정이 거론된 지역엔 플러싱과 베이사이드 등 퀸즈의 한인 밀집 지역도 포함됩니다. 뉴욕시가 교통 혼잡을 줄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합니다. 빌 드블라지오 시장은 22일 러시아워 시간대 특정 구간의 차량 주정차를 금지하고 교차로를 막는 차량을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등의 5대 교통 혼잡 대책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SBI융자 전문은행 뉴밀레니엄뱅크가 홈모기지 융자를 시작했습니다. 신속한 진행과 간단한 서류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겨 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3일 KBTV 뉴스9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핵 문제에 대해 평화적인 해법을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같은 내용은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에 대한 브리핑에서 나왔습니다. 보도에 김희삭 기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현 상황에 대해 평화적인 해결을 추구할 것이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백악관의 한 고위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에 대한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달 아시아 순방 기간 동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 북한을 더욱 통제하라고 압박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관리는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순방 기간 동안 시진핑 주석에게 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를 완전 이행하는 것은 물론 양자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구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내달 7, 8일 한국 국빈 방문에서 비무장지대 방문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신 경기도 평택에 캠프 험프리 미군 기지를 방문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BTV 김희삭입니다. 미국 내 최초의 일본군 위안부 기린비가 세워진 지 7년이 지났습니다. 오늘 이 기린비가 들어선 팰리세이드 파크 도서관에서는 펠팍 위안부 기린비 7주년을 기념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박세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0년 세워진 미국 내 최초의 일본군 위안부 기린비가 건립 7주년을 맞았습니다. 오늘 23일 뉴저지 팰리세이드 파크 도서관에서는 일본군 위안부 기린비 7주년 기념식이 마련됐습니다. 기념식에는 박을림 뉴저지 한인회장과 김동찬 시민참여센터 대표 등 한인사회 인사와 팰리세이드 파크 제임스 로툰도 시장과 스티븐 카발로 펠팍 도서관 큐레이터 겸 작가 등 1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 기린비는 누구를 반대하고 누구를 증오하기 위한 기린비는 아닙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에서 있어서는 안 될 그런 반인륜적인 범죄가 다시는 일어나서 안 된다는 의미에서 교육을 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곳을 지나면서 이 기린비를 보게 되면 저런 문제들이 얼마나 참혹한 역사적인 전쟁 범죄였는가를 인식을 하고 지금 이 시기 우리가 보다 나은 세상을 위해서는 이 문제가 다시 일어나지 않게끔 스스로 각인하고 스스로 이 문제를 알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인류 모두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한인들은 이것이 바로 우리의 조상들에게 일어났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후손으로서 이 문제가 일어나지 않게끔 누구보다 더 선봉에 서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Well, today's event is first of all, to me, it's one of the most proudest moments of my life in political career to be able to have this monument here in Palisades Park. Like was said before, it's not so much as to condemn the Japanese government at that time, not the current Japanese government, as it is more of a teaching tool
because atrocities like this should never be done. I think the governments really need to get together. This monument was the first in the world. This monument started so many others that followed. I think that the push that we started here has spread, and I see more people talking. I see the governments starting to try to make some sort of concessions. I don't think what they offered was enough. I don't think the comfort women was the people that actually suffered enough to, what they went through was recognized. What the government offered, the Japanese government offered to settle is not enough. But I think they could do more, and I think they should do more. 오늘 행사를 위해 위안부 피해 생존자인 이옥순 할머니는 영상으로 직접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봐봐줘서 감사합니다. 다시 또 부탁드립니다. 한편 그동안 펠팍 위안부 기린비는 펠팍 도서관 주차장 재정비 사업 과정에서 기린비가 길가에 방치되거나 분재가 사라지고 오물로 오염되는 등 관리 문제가 제기됐었습니다. 이에 대해 박을림 뉴저지 한인 회장은 한인 커뮤니티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단 저희가 해야 될 것은 이것을 관리를 타운 차원에 맡기는 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아주 큰 그런 관리는 아니더라도 지나가면서 잔디라도 하나 뽑고 물이 없으면은 좀 물이라도 좀 주고 이런 것들이 저희가 당연히 또 해야 되는 그런 또 환경 조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7년째를 맞이했지만 이 기린비가 어떤 일본과 한국의 역사적인 대립이 아니라 좀 화해의 상징물이 좀 되기를 바라고 이 기린비를 통해서 제 2세들이 역사 교육을 또 정확하게 배우고 알고 지나가는 그런 조형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편 일본군 위안부 기린비는 뉴저지 팰리세이드 파크의 기린비를 포함해 버겐 카운티 해컨셋과 유니언시티, 클립사이드 파크와 나소 카운티 등 미국 내 총 8개가 세워져 있습니다. KBTV 박세나입니다. 지난 주말 플러싱 퀸즈 칼리지 아웃도어 필드에서는 35회 미동부 추석 대잔치를 겸한 20일의 고국 농수산물 박람회가 열렸습니다. 뉴욕에서 펼쳐진 추석잔치 한마당, 김희삭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국에서의 추석은 지났지만 뉴욕에서의 추석맞이 행사는 지난 주말까지 이어졌습니다. 지난 21일과 22일 양일간 플러싱 퀸즈 칼리지 아웃도어 필드에서는 35회 미동부 추석 대잔치를 겸한 21회 고국 농수산물 박람회가 열렸습니다. 무대에선 노래자랑과 K-팝 경연대회, 부채춤 공연 등이 펼쳐졌고 장터에선 갈비와 닭꼬치 등 풍성한 먹거리가 마련됐습니다. 무대 밖에선 경상북도, 경상남도 AT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주관하는 고국 농수산식품 박람회가 손님을 맞았습니다. 고국 농수산식품 박람회장에선 한국서 온 30여 업체가 참여해 한인들의 그리운 고향의 맛을 선사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 가장 인기를 끈 프로그램 중 하나는 씨름대회였습니다. 치열한 삿바 싸움이 신기한 듯 지나는 이들은 씨름장에서 눈길을 떼지 못했습니다. 잇몸으로 나를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잡고 넘기는 방식들이 한편 일각에서는 추석 대잔치를 잘 물려줘야 할 한인사회 자리잡은 문화유산이라며 이를 잘 지키고 보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한인들의 관심과 참여가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BTV 김희삭입니다. 인천공항에서 미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는 승객들은 보안 인터뷰에 따른 시간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국토교통부와 항공사가 미국행 승객들을 위해 이른바 찾아가는 보안 인터뷰를 진행합니다. 계속해서 보도에 김희삭 기자입니다. 한국 국토교통부와 항공사가 미국행 승객들을 위해 이른바 찾아가는 보안 인터뷰를 진행합니다. 찾아가는 보안 인터뷰는 미국행 승객이 받아야 할 보안 인터뷰를 항공사 직원이 승객에게 직접 찾아가 진행하는 것입니다. 승객이 발권을 기다리는 동안 보안 인터뷰를 진행해 대기 시간을 줄인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한국 인천공항을 통해 미국으로 출발하는 승객의 경우 보안 인터뷰는 진행되지만 평소와 같은 시간에 공항에 도착하면 탑승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는 것이 한국 국토교통부의 입장입니다.
당초 인천공항엔 미 교통안전청 TSA 요청에 따라 26일부터 미국행 여객기 탑승객에 대한 보안 인터뷰가 추가되면서 공항 혼잡이 우려됐었습니다. 한편 찾아가는 보안 인터뷰 진행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환승객은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환승 시 환승 검색장 앞에서 보안 인터뷰에 따른 시간이 소요되고 또 비행기 탑승구 앞에서도 추가 검색이 있어 항공기에서 내린 후 곧바로 환승 검색장으로 가지 않으면 탑승에 실패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KBTV 김희삭입니다. 뉴욕시 재산세가 지역에 따라 차별적으로 책정되고 있다는 논란이 사회적인 이슈로 번지고 있습니다. 차별적 책정으로 거론된 지역엔 플러싱과 베이사이드 등 퀸즈의 한인 밀집 지역도 포함됩니다. 차별 책정 이유로는 이들 지역의 백인 비율이 낮기 때문에 차별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문제를 제기한 시민단체는 텍스 에큐리 나우 뉴욕으로 이 단체는 같은 가치의 건물이라도 백인이나 부유층 지역은 상대적으로 적은 재산세를 내지만 소수계가 다수인 지역은 더 많은 재산세가 부과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현재 이와 관련된 소송이 주 법원에 제기된 상태입니다. 뉴욕시가 교통 혼잡을 줄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합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22일 러시아워 시간대 특정 구간의 차량 주정차를 금지하고 교차로를 막는 차량을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등의 5대 교통 혼잡 대책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뉴욕시는 이를 시행하기 위해 뉴욕시경의 경우 지정된 구역의 교통단속 요원을 2배로 늘려 주차 위반과 이중 주차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런 가운데 상습적인 정체 구간으로 악명이 높은 플러싱 메인스트릿에 플러싱 인모션 시스템이 설치됩니다. 이 시스템은 실시간 교통 흐름을 파악해 혼잡을 신속하게 해소하는 것으로 시교통 통제 엔지니어가 신호시간 조절 등의 적절한 해소책을 신속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최첨단 시스템입니다. 머지않아 뉴욕시 대중교통요금을 스마트폰으로 지불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시스템이 도입이 되면 메트로카드를 구입하지 않고 스캐너에 스마트폰과 크레딧 카드를 갖다 대기만 하면 요금이 자동으로 결제되는 방식입니다. MTA는 이 같은 시스템을 이르면 2019년도에 시작해 2023년도까지 단계적으로 전면적으로 교체한다는 계획입니다. MTA는 이 같은 시스템 도입을 위해 요금 지불 시스템 개발사인 큐빅 코퍼레이션과 5억 7천만 달러의 계약을 체결한다는 계획입니다. 가을철 야외 활동을 할 때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시 보건국이 라임병을 유발하는 틱, 이른바 진드기 주의보를 내렸습니다. 보건국에 따르면 틱은 기온이 화씨 40도까지 내려갈 때까지 활동을 지속하기 때문에 야외 활동에 신경 써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현재 뉴욕주 전역에는 블랙 레그드 틱이 많이 퍼져 있으며 물릴 경우에 포화산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바이러스에 감염될 경우 발열과 두통, 구토 등이 동반되며 심할 경우 장기적인 신경 손상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유명 한식당 대표가 이웃의 반려견 프렌치 불도그에 물려 사망한 사건이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미국에서도 맹견이 어린이를 물어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해 이에 따른 주의가 요망됩니다. 22일 AP통신과 WHDH 뉴스에 따르면 매사추세츠주 미들섹스 검찰청은 맹견 핏볼 테리어 2마리가 7살 소년을 공격해 숨지게 한 사건에 대해 예비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핏볼 테리어가 아이를 공격한 사건은 21일 루어리에서 발생했으며 소년이 개가 있는 울타리 안쪽으로 접근했다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심하게 공격당한 아이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으나 아이는 이미 숨져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올 연말에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선물시장에서 12월 금리 인상 가능성을 93%로 높게 점치고 있는 데다 시장 전문가들도 설문조사에서 연말까지 금리가 한 차례 오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차기 연준 의장 후보가 기존 5명에서 3명으로 압축되면서 시장의 관심은 앞으로 연준을 이끌 새 의장이 누가 될 것이냐는 데에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력 후보로 이름을 올린 존 테일러 스탠퍼드대 교수와 제롬 파월 연준 이사가 모두 제닛 앨런 현 의장보다는 매파적인 성향을 보일 수 있다는 분석 속에 시장은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블룸버그 통신은 파월 이사가 앨런 의장보다는 약간 더 매파적이라면서도 파월 이사가 뒤를 이을 경우에 앨런의 정책 기조의 연속성을 이어갈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오늘 캘리포니아 당국이 최근 산불의 피해에 따른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당국은 이번 화재로 인해 현재까지 총 42명이 사망하고 8,400여 채의 구조물이 파괴됐으며 10만여 명이 삶의 터전을 잃었다고 발표했습니다. 보도에 박세나 기자입니다. 오늘 당국은 캘리포니아 산불로 인해 현재까지 와인 카운티 총 8,400여 채의 구조물이 파괴되었으며 42명이 사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주말까지 보고된 손실 추정치는 7,700여 채였습니다. 이번 화재로 인해 10만 명의 주민이 터전을 잃었으며 일부 피난민들은 갈 곳을 잃은 채 사고 현장을 떠돌고 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LA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데이브 존스 집행위원은 최근 캘리포니아주의 산불로 인한 손실 추정 금액이 현재까지 10억 달러를 초과하며 이 수치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피해 견적은 해당 지역의 8대 보험사로부터 진행된 것입니다. The grand total of these insured losses to date is $1.045 billion, just over $1 billion in insured losses claimed to date. However, we know this number will climb as more victims go through the claims process, as they secure the safety of their loved ones and themselves and begin to reach out to their insurance agents and insurance company. We know that these numbers will rise. 한편 캘리포니아 북부 지역의 피해 규모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동시에 남부 지역에서도 산타크루즈 산불로 수십 채의 집과 다른 구조물들이 불타고 있습니다. 소노마 카운티의 실종자는 현재까지 68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KBTV 박세나입니다. 헐리우드의 거물 영화 제작자인 하빈 와인스타인의 성추문 스캔들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헐리우드 여배우 루피타 뇽이 자신도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피해자일까요? 보도에 박세나 기자입니다. 할리우드 여배우 루피타 뇽이 하비 와인스타인의 성추행 행위를 고백했습니다. 오스카 수상자였던 그녀는 2011년 성추행 행위를 포함해 하비 와인스타인을 몇 번 만날 기회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성추행 행위가 벌어진 날 와인스타인은 뇽에게 본인 소유의 코네티컷 자택에서 마사지를 제안했으나 그녀는 그가 바지를 벗고 싶다고 할 때 자택을 떠났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뇽은 수년에 걸쳐 와인스타인에게 사업적 제안을 받아왔으며 그의 영화 중 한 편의 출연 제안을 거절했다고 전했습니다. 뇽은 본인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이 기억을 묻어두려 했지만 그의 비도덕한 행실에 대한 여러 글을 읽은 후 직접 목소리 내길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뇽은 이어 이제 우리는 말해야 한다며 앞으로 이런 일들에 대해 절대 입 다물지 말자고 했습니다. KBTV 박세나입니다. (10월 23일) 사건과 사고입니다. 경찰이 브루클린 성매매 집단에서 10대 소녀 2명을 구출했습니다. 소녀들은 지난 화요일 울스터 카운티에서 브롱스로 이동하던 중 실종되었습니다. 경찰은 실종 후 소녀들이 매춘부들이 함께하는 파티가 열리는 트랩하우스라는 아파트로 옮겨졌고 이후 또 다른 장소로 이동된 뒤 감금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당은 소녀들을 성매매시킬 예정이었습니다. 이들은 피해자 중 한 명이 아버지에게 위치를 알려 검거됐습니다. 이번 사건은 19살 용의자 2명과 20세 용의자 1명으로 이루어진 범죄 집단으로 이들은 성매매를 비롯한 다른 혐의들도 적용돼 체포됐습니다. 지난 일요일 오후 5시 30분경 해밀턴 하이츠에 위치한 브로드웨이와 리버사이드 드라이브에 위치한 웨스트 143가에서 자살 소동이 있었습니다. 당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아파트 6층에서 2개의 칼로 무장한 한 남성과 마주쳤습니다. 남성은 무기를 버리라는 경찰의 명령을 거부하며 경찰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경찰은 결국 남성의 왼쪽 다리에 총을 발사했으며 이 남성은 응급처치 후 근처 세인트 루크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뉴욕시 소방국은 지난 일요일 맨해튼에서 추돌 사고를 낸 뒤 소방차를 훔치려고 했던 남성으로 인해 소방대원이 경미한 부상을 입었다고 전했습니다. 뉴욕시 소방국은 당일 오후 12시 27분경 헬스키친에 위치한 10번가와 43번가 사이에서
다중 추돌 사고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추돌 사고로 총 8명이 부상당했으며 이 중 4명은 중상을 입었지만 현재 안정적인 상태입니다. 한편 추돌 사고 이후 트럭을 훔치려고 했던 남성을 끌어내리기 위해 여러 명의 소방관들이 트럭에 매달려 애를 썼습니다. 현재 소방국은 사건이 아직 조사 중에 있으며 이번 사건에 몇 대의 차가 연관이 됐는지 아직 확실하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오늘 경찰이 8살 난 소녀와 남동생을 스토킹한 용의자가 소녀의 가족 우편함에 충격적인 메모를 남겼다고 밝혔습니다. 남성은 지난 토요일 크라운 하이츠에 위치한 피해자의 집에 조심하라며 내가 당신을 지켜보고 있다. 당신의 딸이 귀엽다라는 메모를 남겼습니다. 이 남성은 금요일 소녀를 미행하다 사람들이 많아지자 도망쳤고 같은 날 이 소녀의 남동생을 납치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감시 카메라에 찍힌 용의자는 흰색 4도어 세단을 타고 있었으며 경찰은 그가 민머리에 약 5피트 9인치 정도 되는 키와 160파운드 정도 되는 체중을 가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주요 단신 이어집니다. 플러싱 고등학교는 뉴욕시 공립고 가운데 최하위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 교육국은 퀸즈 플러싱 고등학교의 교직원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한 뒤에 재채용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입니다. MTA가 자정부터 시작했었던 전철역 정비 시간을 오후 10시로 앞당깁니다. 이는 기존 작업 시간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따른 것으로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출근 시간인 오전 5시 전에 최대한 많은 작업을 끝내는 것이 MTA의 목표입니다. 전자담배가 폐에 해로운 점이 일반 담배와 거의 마찬가지며 오히려 일반 담배 흡연자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유해 가능성까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 대학팀은 일반 담배와 전자담배 흡연자, 비흡연자 등 44명의 타입과 호흡기 등을 비교 분석한 결과 이 같은 결과를 도출해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 양키스가 8년 만에 월드시리즈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양키스는 21일 텍사스주 휴스턴의 미넨 메이드 파켓에 열린 휴스턴 애스트로스와의 아메리칸 리그 챔피언십 시리즈 7차전에서 0대4로 패했습니다. 이로써 시리즈 전적 4승 3패를 기록한 휴스턴은 월드시리즈에 진출해 24일부터 내셔널리그 챔피언 LA 다저스와 7전 4승제 월드시리즈를 치릅니다. 계속해서 포커스인과 커뮤니티 브리핑 이어집니다. 네, 오늘 포커스는 미주 한국어재단 관계자분 모시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리해주신 분은 우리 이강호 초대 회장님, 미주와 한국어재단 초대 회장님과 또 우리 김경아 한국안 대사위원장을 모시고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이 미주 한국어재단의 가장 중점 사업이 이제 좀 무엇인지 좀 알고 싶습니다. 주말 한국학교회가 우리 동포 2세, 3세들을 위주로 해서 또 거기에 관심 있는 미국인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쳤다면은 미주 한국어 재단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공립학교에 한국어관을 넣지 않고는 한국어의 세계화나 한국어가 미국에서 퍼지는 일은 너무 멀다. 이 일을 어렵지만은 해야 된다. 그래서 교사 양성을 위해서 러커스 대학원에 사실 중국어가 채택됩니다. 그러나 거기에 한국어 교수가 계십니다. 그래서 한국어 교수님을 통해서 한국어방 개설을 해서 제1기 5명을 1년에 한 10,000불 정도 들어갔어요. 이제 5명도 50,000불 정도 들어갔죠. 그래서 장학생을 만들어서 교사를 대비를 해놓았습니다. 그러면서 한쪽으로는 학교와 접촉을 해서 페이스박 하이스쿨, 우리 가까이 있죠. 하이스쿨에 한국어반 개설이 결정되면서 2년 동안 잘 됐기 때문에 한국어반이 계속 증가해서 학생 수가 증가해가니까 다른 학교의 수가 지금 하게 되어서 지금까지 6학교가 좀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교사 양성도 중요하다, 이 말씀을 같이 묶어서 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한국어 교육 현황 저희가 좀 어느 정도로 보면 될까요? 선택 과목이나 방과후 수업이 아니고 정규 과목이기 때문에
한국어 1, 한국어 2, 한국어 3 이렇게 해서 3년간 고등학교에서 외국어 과목으로서 수강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변에 좀 학군들에서 한국어 3반까지 그리고 내셔널 언어 소사이티 한국어 반이 지금 생기고 있고 거기서 또 각 학교마다 한국어 클럽이 생겨서 학생들이 한국 문화와 한국 그 역사를 많이 또 따로 배우는 클럽들이 생기고 있고요. 또 그 지역에서 그런 학교에서 공부를 잘하고 관심 있는 학생들은 선생님들의 추천을 받아서 매년 여름에 그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한국 방문을 또 하게 되고 각 그 재단이나 교육부나 단체에서 주는 장학금도 많이 받게 돼서 지금 한국어반에 대한 그 흥미와 한국어반에 대한 그 기대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아무래도 우리들 2세들한테 가장 중요한 게 정체성이라고 볼 때 정체성을 위해서 그래서 언어를 가지고 알아야지 기본 근간이 된다고 봅니다. 2세들한테 이 한국어 구사 능력이 어느 정도로 중요한지 두 분께서 간단하게 그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언급해 주시죠. 지금까지 한국 학교를 나오신 분들이 훌륭한 사람이 된 분들을 많이 봐요. 정말 말을 해도 깜짝 놀랄 정도로 많이 하는 가정에서 했어요. 우리 한국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만으로서는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말도 가르치고 문화도 가르치고 그 가정교육을 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래서 미국에 살 텐데 뭐 필요하느냐. 우리 애는 뭐 말 조금 할 줄 안다. 소식이 키친 랭귀지잖아요. 집에서 밥 먹어라, 공부해라. 요거 조금 하는 거 보고 우리는 한국말 할 줄 안다라고 말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말은 얼마나 고급 이 초계단계에서 예절 언어까지 많지 않습니까? 이런 기능까지 가기 위해서는 한국 학교도 보내야 되고 또 한국어 안에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한국 학교에서 어린 나이에 어린 학년까지 한국어를 한 것만으로는 사회에 나가서 활용할 수 있는 그 수준 높은 한국어 구사를 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중고등학교의 그 갭을 저희 미주한국어재단이 미국 정규 학교에서 제2외국어로서의 한국어를 활용해서 그 학생들한테 한국어를 더 수준 높은 나중에는 AP까지 SAT2까지 시험 볼 수 있는 수준으로 올리고 싶다는 게 저희 재단의 일이고 저희가 그 미국 정규학교에 들어가는 것은 저희 동포 아이들에게는 그런 자긍심 정말 심어주고 비한국계 애들한테는 한국어를 알 수 있게 하는 그 이유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많은 협조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초대해서는 대구 김대관 한국어를 아주 전설분들을 모시고 한국어의 중요성과 앞으로 이 재단의 나아갈 방향과 역할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드렸습니다. 하시는 일이 잘 되시길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지는 순서 환율과 증시입니다. 뉴욕과 뉴저지 지역의 날씨 알아봅니다. 건강한 가정, 행복한 한인사회를 위해 함께합니다. 한국인을 아는 병원, 실력 있는 병원, 홀리네임 병원. KBTV 오늘의 날씨는 홀리네임 병원에서 제공합니다.
건강한 가정, 행복한 한인사회를 위해 함께합니다. 한국인을 아는 병원, 실력 있는 병원, 홀리네임 병원. KBTV 오늘의 날씨는 홀리네임 병원에서 제공합니다. 이상으로 10월 23일 월요일에 보내드린 KBTV 뉴스9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KBTV 뉴스9과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한 주 되십시오. SBI 융자 전문은행 뉴밀레니엄뱅크가 홈모기지 융자를 시작했습니다. 신속한 진행과 간단한 서류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겨 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